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재호쌤입니다. EBS 수능 특강 잘 풀고 있나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EBS 연계율 때문이라도 수능 특강 열심히 풀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메가스터디 EBS 분석노트 국어 문학을 리뷰할 겸 다양한 꿀팁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EBS 교재를 왜 공부해야 할까요? 수능과 EBS 연계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50%의 연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문학은 체감 연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평가원 사이트에서 대학 수학 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라는 책자를 보시면 문학의 연계 방식을 알 수 있는데요. 수능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활용하여 지문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제 자체가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수능 특강에 지문으로 나온 시나 소설의 일부 또는 다른 파트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나 지문 분석만 외워봐야 수능에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선 수능 특강을 푸는 것도 좋지만 거기 수록된 작품들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메가스터디 EBS 분석노트 국어 문학 줄여서 EBS 분석노트는 그걸 위해 만들어진 책이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우선 책의 구성과 특징부터 봐야겠죠. EBS 분석노트는 총 2권으로 분권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고전문학, 또 하나는 현대문학이고요. 총 페이지 수는 584페이지에 달합니다. 수능 특강 문학이 470페이지니까 무려 100페이지가 넘게 추가됐고 심지어 글자는 더 작고 빼곡하니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국어 1타 강사 강민철 쌤이 집필에 참여하셔서 대치동 강의의 현장감과 작품 분석의 완성도를 높였다 라고 하던데요. 제가 잘생긴 선생님의 강의를 썩 챙겨보는 편은 아니라서 강민철 쌤의 어떤 점이 잘 녹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다르기는 합니다. 지금부터 그 다른 점을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학습 방법과 평가 요소에 맞춰서 수능 특강을 재구성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현대소설 평가 요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현대소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고 나와 있죠. 그냥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외적 준거를 보기로 제시하며 이에 알맞게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건데요. EBS 분석노트의 핵심 포인트를 보시면 외적 준거와 그에 따른 감상 포인트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평가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수능에 맞춰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전 시간은 서로 다른 두 작품을 비교, 대조하는 것을 통해 화자의 특징 인식, 표현 효과와 의미 파악 이런 걸 평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EBS 분석 노트는 수능 특강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작품과의 비교 포인트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면 수능 특강 분석집이 아니라 수능 특강을 활용한 수능 대비 참고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수능 특강에 나오지 않은 시의 전체 내용은 물론 수능 특강에서 다룬 소설의 다른 파트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연계 교재 풀 시간이 없는 학생은 분석 노트로 핵심만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메가스터디 북스와 제휴하게 된 이유는 EBS 분석 노트를 추천하기 위해서도 물론 있지만요. 사실 이 교재를 몇 년간 써봤는데 분석 노트를 잘못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EBS 분석 노트의 분석 내용을 모두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학생들이 꽤 있던데 그렇게 하면 내신은 몰라도 수능에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분들도 시중 유명 교재를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잘 보시면 문제 선지 2개가 모두 정답으로 느껴지게끔 시중 교재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로 구성된 선지가 있어요. 문제에서 적어도 하나의 선지는 생각 없이 외운 학생을 걸러내기 위한 함정으로 만들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 내용을 외우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괜히 책만 욕하게 될 테니까요. 너무 암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문학은 기본적으로 이미지화를 통한 공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화라는 것
거는요. 학생 여러분이 영화나 뮤직비디오 감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시를 읽고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달라, 소설을 읽고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달라, 이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낼 건가요? 이게 평가원이 원하는 재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이거든요. EBS 분석 노트는 시나 소설의 이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잡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지, 이미지가 잡히지도 않는데 그걸 다 외우려고 하면 고통스럽기만 하고 성적은 오르지 않으니까요. 모르는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분석 노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머릿속으로 영상을 떠올리고 거기에 감정을 입혀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해할 수 없던 작가의 감정도 그 시대의 표현 방식에 따라 약간이나마 공감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알겠는데 학습량과 시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EBS 분석 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예 문학 베이스가 없는 학생은 이 책을 홀로 이용하면서 이미지화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땐 강민철의 EBS 강의 노트라고 메가스터디 유료 인강이 있더라고요. 그런 인강을 이용하시거나 학원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어느 정도 개념어도 알고 작품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학생은 분석 노트 보기 전에 수능 특강부터 먼저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꼭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수능 특강에는 따로 작품 이해를 위한 첨삭이 없으니까 작품을 읽으면서 내 방식대로 작품 내용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먼저 하고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없는 부분을 위주로 분석 노트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다 분석되어 있는 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분석을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문학적 독해 능력은 떨어지니까요. 이미지화가 잘못돼도 괜찮고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찾으면 더 좋으니까 자꾸 스스로 글을 읽고 이미지를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뒤에 분석 노트의 올바른 분석을 보고 내 생각을 바꿔야 그게 오래 기억되고 비슷한 표현이 담긴 작품이 나와도 감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 그래도 분석 노트를 산 김에 작품 읽기 전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학생이 있다면 분석 노트에서 감상 포인트 혹은 장면 포인트랑 외적 준거 그 정도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의 지문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작품을 이해하기 쉽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EBS 분석 노트 30페이지를 보시면 만분과 전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조선시대 고전시가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글을 읽어도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 35페이지의 외적 준거를 잘 보시면 작가 조이가 억울하게 유배간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유배 가서 억울해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시를 이미지화하려고 노력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시를 바로 읽는 것보다 이미지를 잡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또 감상 포인트를 보시면 화자와 임의 관계를 따져보고 특정 소재나 공간에 담긴 의미, 기능을 파악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화자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천상 백옥경이나 천문 구만리가 뜻하는 게 무엇일지 상상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백옥경이나 자청전이 무엇인지 모른다 해도 천상, 즉 하늘 위에 있거나 구만리, 엄마 찾아 산만리도 굉장히 먼데 구만리나 되잖아요. 즉 손에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다는 것만 알아도 임과 내가 만날 수 없다는 걸 상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최대한 상상하고 그 뒤에 EBS 분석 노트의 내용을 참고하게 되면 이미지가 훨씬 구체화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단 외부 준거는 어디까지나 외부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깊게 파고들면 오히려 수능 시험 볼 때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평가원이 원하는 건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시험에 외적 준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활용하면 오히려 정답을 고를 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떤가요? 어떻게 활용할지 대략 감이 오죠?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수능 모의고사 기출 공부가 잘 되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학생은 EBS 분석 노트를 처음부터 다 볼 필요가 없겠죠? 작품 번호 우측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수능 특강 페이지랑 수능 모의고사 연월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작품 이력을 통해서 기출로 출제된 이력이 가장 적은 것부터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로 등장한 작품일수록 이번 수능에 등장할 확률이 조금 낮을 테니까요. 이런 걸 생각해서 부족한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부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길 바라면서 메가스터디 북스와 함께하는 교재 증정 이벤트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요. 꼭 무료 교재 받아가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중학 비문학 교재 10권 분석으로 학부모님이 독해력은 물론 내신 대비 훈련까지 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걸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